자, 오늘 맹신보감 27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의 교재로는 68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교편, 그러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입교니까 교육에 관해서. 자왈 입신유의하니 이효위본이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입신이라는 몸을 세운다 이런 뜻인데 타동사고 목적이 되겠죠.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부사절 비슷하게 되다 봐야 돼요. 유 앞에 있으니까 유가 동사고 의가 주어가 되겠죠. 입신하는데 올바른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입신은 세상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니까 살아간다 뭐 이런 뜻이 돼요. 크게 보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올바른 바른 도리를 가져야 하는가 뭐 이런 뜻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이 있으니, 이때 이는 뭡니까 순접 엔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이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입신유의 이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띄나죠. 이가 여기 붙어야 되는 거. 원래는 입신에 뜻이 있으니 효가 주어져. 위가 동사고 본이 보어예요. 효가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효가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이형식이 되겠죠. 효가 근본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효가 근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효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감사랄까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뭐 세상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효가 가장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올바른 뜻이 있으니 효가 가장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상기유례하니 문장은 똑같아요. 상기라는 것은 상을 당하는 거죠. 상을 당하는 일에 제사나 장사 이런 뜻이죠. 제사나 장사에 있어서 또 부사예요. 이 동사 있다. 뭐가 있냐? 예의가 있다 이거예요. 제사나 장사에는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있으니 애가 슬픔이 근본이 돼야 된대요. 슬픔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제사 지낼 때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 그것이 근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80년대까지만 해도 곡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죽으면 곡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뭐 곡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이 슬픔이 근본이 안 돼서 그런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진유열하니 이용위본이라. 이요. 전쟁에 이 진을 치는 거죠. 전쟁터예요. 전쟁에 진을 치는 거니까 전쟁터에 있다. 뭐가 있느냐? 열이 있다. 열은 뭐 대열이 있다. 순서 뭐 이런 뜻이죠.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딱딱 그게 규율이 서야 되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가장 용감한 것이 가장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전쟁에서 용감하지 않으면 뭐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감한 것이 전쟁터에서는 제일 앞장설 수 있다. 앞장서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치정유리하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치는 타동사고 정이 목적이죠. 정치를 하는 데는 치정. 이것도 부사구예요. 부사 절이 돼야 되나? 치정.
정치를 하는 데는 있다 뭐가 있냐? 이치가 있다 이게. 정치하는 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치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치가 있다. 근데 이치 중에서 뭐가 제일 근본이냐면 농사가 가장 근본이 된다. 옛날에는 농업국가였잖아요. 그러나 농사가 가장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사실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말은 경제죠.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색, 사람이 식색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본능을 먹는 거, 먹는 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농사가 바로 옛날로 지금 먹는 거죠. 먹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국 유도하니 이사위 본인이라. 그는 산다니까 나라에 산다 이거예요. 어떤 나라에 사는 데는 도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그 지켜야 할 길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나라에 살 때는 지켜야 할 그 길이 있으니 뭐냐면 사위 본인, 사가 이 후손을 이어가는 거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후손이. 왜냐하면 나라라는 뭐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이 없으면 뭐예요?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후손을 대를 잇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가 막 팍팍 주는데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AI나 로봇이 나오는 걸 보면 AI하고 로봇이 결합됐을 때, 뭐,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나오죠. 휴먼 로봇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문제를 하는 건 인구는 곧 뭡니까? 노동력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준다는 노동력이 준다는 말인데, 그리고 국방 같으면 군사, 또 사람 필요하죠. 근데 로봇이나 AI가 로봇이 노동력을 대신하고 군대를 대신한다면 요즘 보면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로봇 개도 나오고 이렇던데 군대에서 그 사람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뭐 앞으로 공장은 전부 다 로봇 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군대도 지휘관 빼놓고는 다 밑에 쫄병 데는 로봇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인구가 주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식으로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것도 나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편이에요. 지금 AI가 로봇이 나오는데 미래를 내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생재 유시하니 이력 위 본인이라. 생재, 재산을 만드는 거죠. 돈을 불리는데, 재산을 만드는데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재산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노력해서, 이 힘은 노력이죠. 노력하는 것이 그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노력 없이 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그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놀면서 재산을 모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행록 운 위정지효는 왈 공여청이요. 위정, 정치를 하는 거죠. 이때 정치라 할까요? 이때 정치는 나라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 일을 하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 요체 나라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위정의요가 되는 거예요. 위정의요. 지는 관행격이라고 그랬죠. 위정의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되지만은, 위정의요라는 이걸 문장 구조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위정의요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왈, 동사가 되는 거예요. 공여청이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위정의요는 공과 청이다.
공은 이 공정한 거고 공평한 거고 공정과 공평이죠. 그리고 청은 청렴 깨끗한 거, 부정부패가 없는 거. 그래서 맨날 뭡니까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나 출발할 때는 공정 공평을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깨끗한 거 이것도 이 청년 결백한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없지.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그냥 더러워지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일에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근본 되는 것은 공정 공평과 청년 결백이다. 여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뭐 이다 동사로 쓰였어요. 이것도 문장 똑같아요. 성가지요는 주어, 왈, 동사, 검역은 보어예요. 이형식 동사예요. 집을 이루는 도리는 뭐다? 근검, 검소한 거죠. 검소한 거, 알뜰하는 것도 아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부지런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근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검소하고 부지런한 거. 요즘 좀 묵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검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뭐 없으니까 저절로 검소하기 몸에 배우고 부지런함도 몸에 배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성가에 집을 이렇게 세우는 그 도리는 검소한 것과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는 뭐와 이런 뜻이니까 검과 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근이 다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게 입교편이잖아요.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독서는 기가 지본이요. 순리는 보가 지본이요. 근검은 치가 지본이요. 화수는 재가 지본이니라. 자, 독서, 책을 읽는 거는 기가 지본. 이거는 기가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독서는 주어가 되고 기가 지본이 보가 돼요. 여기 뭐가 생략됐냐? 동사가 생략됐어요. 알겠습니까? 동사가. 책을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고요. 이게 동사가 생략된 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주어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동사가 생략되고 필요하면 동사가 생략돼 버리죠. 영어 같으면 읽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일의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략된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나요? 독서는 기가의 본이다. 기가의 본이에요. 집을 일으켜 세우는 근본이다. 이거는 왜 그럴까? 옛날에 독서를 통해서 집을 일으켜 세우는 뭐 개천에 용난다고 과거 시험이잖아요. 거기에 급제하는 게 그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예. 송나라 때부터입니까? 우리가 그 동양에서 과거가 실시됐잖아요. 사실 과거가 좋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양은 과거 제도 없었잖아요. 서양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센 놈이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힘센 놈. 우리는 공부 잘하는 놈이 왕이야. 거꾸로 말하면. 그 이어서 말재주만 늘고 그냥 꾀만 느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힘센 사람 왕이고 힘센 사람이 경찰이 되는 거예요. 보안관이 되는 거. 깡패 두목이 보안관이잖아요. 좀 심한 말로 했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말재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냥 이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나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문과 문대, 동양은 문이고 서양은 무잖아요.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건 어느 좋았는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순리는 보가 지본이에요. 순리. 이치를 따르는 거, 주어죠. 이치를 따르는 것은 보가, 집안을 보호하는 근본이 되게. 순리에 벗어나면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순리를 늘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치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근검은, 여기도 근검이 나오네요. 근검은 부지런한 거, 검소한 것은 주어죠. 치가의 근본이다. 이거 다 동사가 생략됐어요.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하게 나왔죠. 화수는 주어죠.
화는 온화하고 순종하는 것. 온화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은 제가의 근본이다. 제가 집안을 다스린다. 뭐 이것도 뭐 다스리는 것도 평안하게 한다, 가지런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알겠나요? 제가는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독서가 필요하고, 순리가 필요하고, 금금이 필요하고, 화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기가, 보가, 치가, 제가는 거의 다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공자, 삼계도왈, 삼계도움. 이 공자라고 쓰는데, 이 공자 말에서 이거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좀 좋은 거 있으면 다 공자 이름 붙여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자가 이거 다 했을 수가 있겠나요? 이거 그냥 공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냥. 알겠나요? 공자 말해도 공자 말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공자 삼계도 세 가지 계획의 도표, 세 가지 계획의 그 도표를 만들어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일생지계는, 한 평생의 계획은 일생의 계예요. 주어예요. 일생의 계는, 한 평생의 계획은 있다. 쟤는 어디에 있다예요. 어디에? 어릴 때 있다예요. 어릴 때. 어린이 때 있다 이거예요. 일생의 계획은 어린이 때에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가면 나는 자기들이 꿈이 있어요. 이래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그 소절에 맞게 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무조건 뭐 해라는 거 아니라 그 소질과 취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1년 지계는 한 해의 계획은 1년의 계는 제 있다 어디 있냐? 봄에 있다. 봄은 시작이잖아요. 어린이는 인생이 시작이죠. 모든 게 시작해서 계획을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그래서 봄에 1년 계획을 쫙 짜겠죠. 그렇죠? 1년 계획. 옛날 봄은 정월 1, 2, 3월이 봄이에요. 알겠습니까? 1, 2, 3월이 봄이에요. 1일지계는 하루의 계획은, 1일 계획은 있다. 어디에 있느냐? 인시. 어는 어디에? 인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를 인시라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가 인시였는데 박정희 그 대통령이 5.16을 일으키고 나서 이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3시부터 5시로. 왜냐면 3시 반, 5시 반 하니까 이게 이게 어렵잖아요. 3시 반자도 가니까. 근데 마침 일본이 3, 5에 동경이. 그러니까 일본 시간하고 이렇게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30분 빨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시인데 사실은 3시 반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절에도 가면 3시 일어나잖아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불경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굉장히 중요시 이게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운동하고 하잖아요. 교회도 보면 우리나라 새벽기도 있죠. 내가 알기로 아마 새벽기도 하는 데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새벽기도. 절에서 뭐 3시 일어나고 예불 드리는 거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알겠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이 깨끗할 때 기도 드리는 거. 그 새벽 기도도 이런 데서 다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도 굉장히 일찍 깨웠어요. 어른들이. 해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해보다. 그래서 해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유의불학이면
노무소지여. 유 어리다. 어리는 거죠. 어리다. 이 엔드. 어려서 엔드. 이때 어리다는 어리석다하고는 좀 달라요. 알겠나요? 어리다고 다 어리석은 건 아니잖아요. 어리다는 거는 어둡다라는 뜻으로 보는데, 어둡다. 약간 지금 어둡죠? 이제 밝아지겠죠? 어린애들이 지금 어둡지, 어리석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면서 엔드, 어려서 엔드죠. 불학, 배우지 않는다. 그죠? 배우지 않으면,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조건절이 되겠네요. 조건. 무소지. 노는 부사. 늙어서 뭐가 없다. 뭐가 없느냐. 소지가 없다. 주어죠. 늙어서 소지, 관계대명사, 주격, 지능, 관계대명사의 그 동사. 그러니까 아는 바가 되는 거죠. 아는 바. 이게 명사절이에요. 소지가 명사절로서 무의 주절이 되는 거예요. 무가 동사고 소지가 무의 주절이 되겠죠. 주절. 명사절로서.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 문장 구조 알겠죠? 노가 부사가 되고 무가 없다 동사가 되고 소지가 명사절로서 무의 주어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걸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장 구조를 익혀놔야 여러분 그게 정확해져요. 안 그러면 노무 소지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이게 뭐가 어디서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혼자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이유는 혼자서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자 수학부터 사자 수학부터 추구 그 다음에 명시보감 지금까지 네번 꾸준히 한 사람들은 이제 문법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한테 안 배워도 됩니다. 알겠나요? 문법 알면 돼요. 자, 춘약 불경이면 봄에 만약 갈지 않으면 약은 if죠. 뭐 하다면 이 춘이 주어로 여기 약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빠진 거예요. 알겠나요? 약춘 불경이에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앞으로 뺐어요. 주어. 봄에 만약 봄에 밭 갈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동사죠. 주어 동사. 추 가을에 부사고 무 동사 소망 주어절이에요. 소가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망이 주격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없다. 가을에 바라는 바가 없다. 바라는 바는 뭘까요? 추수를 꿈꾸는 그런 추수를 바랄 수가 없죠. 봄에 씨를 안 뿌렸으니까. 알겠나요? 가을에 바라는 바가 없다. 추수할 바가 없다 이거예요. 인약 불기면 일무소변이니라. 여기도 이게 주어가 여기 약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빠진 거예요. 주어예요. 만약 인시죠. 인시에 새벽에 이런 뜻이에요. 새벽에 불기 일어나지 않으면 무일 그날 이건 부사로서 그날이죠. 그날 무 없다 뭐가 없냐 소판 그날 뭐 일을 할 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도 없으면 나가니까 그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게 잘 안 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결국 뭡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살아라 이 말이 됩니다. 알겠나요? 계획을 세워서. 자, 그 다음에 이 성리서의 성리서운 오교지목은 부자유친이며 군신유의며 부부유별이며 장유유서며 붕어유신이니라. 자, 오교는 우리가 오륜이라는 말 들어봤죠. 오륜이라고도 해요. 또 오품이라고도 해요. 오품, 오륜, 오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교의 그는 조목은 오교 5 조목이 뭐냐? 목차할 때 그 목자예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에게는 이게 부사예요. 유는 동사고 친이 주어예요.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자 간에는 부사, 유, 있다. 뭐가 있나? 지남이 있어야 된다. 지남이 있어야 된다. 있다는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부자 간에 사실 별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말 친한 거 있으면 뭐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아버지와 자식은 프로이드가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런 것도 했지만은 동양에서도 아버지는 자식이가 얻으면서 경쟁 관계 있어요. 허부견자라는 말이 있어요. 허부견자.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데 아들은 개 같아 이거죠. 아버지가 훌륭하고 아들은 못한 거죠. 거꾸로 견부호자도 있어요. 아버지는 개 같은데 아들은 호랑이 같다. 그러면 사실은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거에 대해서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식은 아버지보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성공한 게 뭐예요? 아버지보다 잘 되는 게 성공이에요. 아버지보다 못되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자식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자식은 항상 아버지를 자기 어떤 뭐랄까요? 경쟁 상대로 생각한달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 지가 대통령보다도 높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판 치는 거예요. 자, 군신유이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이것도 부사예요. 동사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안 그러면 서로 죽일 거 아니에요. 부부 간에는 유별, 구별이 있어야 된다. 동사. 이때 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차별과 구별이에요. 알겠나요? 차별은 남존여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원적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남존여비라고 그래요. 남존여비니까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여자를 뭐라고 했나? 여자는 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겠나요? 소인. 남자는 군자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이게 차별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부부가. 알겠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은 나중에 내가 내가 한문을 나고 나면 한국어를 강의할 건데 그때 가면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그래서 구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잖아요. 구별이 있지 차별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밥그릇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밥그릇은 다르게 생긴데 양은 넣어보면 양이 똑같이 들어가요. 남녀간에 차별이 없어요. 밥그릇에 구별만 있지 차별은 없어요. 그랬나요? 똑같았어요, 양이. 그럼 우리는 중국에서는 뭡니까? 중야라고 그러죠. 우리는 뭡니까? 밤낮. 주는 앞에 가고 야가 뒤에 있는데 우리는 밤이 앞에 가고 낮이 늦게 왔어요. 여자가 앞서갔죠, 오히려. 음이, 밤낮. 욕할 때도 연놈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앞서가고 남자 뒤에 와요. 밤낮. 우리 당군 신화에도 보면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 되기로 했는데 뭐가 사람 됐나요? 여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자가 앞서갔어요. 우리는 이런 차별을 안 했어요. 중국은 차별을 했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장유유서. 장유 간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고. 부모 간에는 뭐가 있다? 신용. 믿음이 있어야 된대. 믿음이 있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주역 빗계도 보면 유부비지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친해진다. 믿음이 없으면 친해질 수가 없겠죠. 내가 저 친구를 못 믿는데 어떻게 같이 친해지겠나요? 그래서 부모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강은 군의신강이요. 부의자강이요. 부의부강이니라. 강이라는 말은 이 별이 강자인데 이 옛날 그물이 있으면 그물에 이렇게 그물되어 있죠. 요걸 당기면 쫙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물을 이렇게 뭐라 하나요?
그물을 버티는 줄이라고 할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남편이 부인의 별이가 된다. 요즘 와서는 이게 좀 별로 잘 안 맞죠, 사실. 그렇죠? 그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은 무조건 남자가 가장이 됐잖아요. 요즘은 가장이 누가 가장입니까? 남자도 돈 벌고 여자도 돈 벌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입니까? 내가 볼 때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여자가 돈 더 많이 번다? 당연히 여자가 가장이 돼야 돼요. 그랬나요? 남자가 많이 벌면 남자가 가장 돼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나요? 여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대개 부부간에 6대4 정도가 맞다고 봐요. 남자가 6을 벌면 여자가 4를 벌고, 여자가 6을 벌면 남자가 4를 벌고, 이 정도가 6대4가 적당해요. 너무 차이 나면 서로 화합이 안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왕초괄.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자는 섬기는 거니까. 충신이 주어고 불사가 타동사, 이군이 목적이에요. 삼행식이죠. 연려는 주어지요. 불경 타동사, 이부 목적. 연려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상강오륜이죠. 알겠나요? 상강오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죠.